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소식이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오늘로서 닷새째 확진자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증가세인지 다시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건 아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켜보시니까 증가세가 조금 빠르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글쎄요, 지금은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아직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숫자부터 보면은 2,344명이라는 거는 어제보다는 138명 줄었지만 사흘 연속해서 2,000명을 넘고 있고 좀 우려되는 지표로는 위중증 환자가 17명 늘고 사망도 20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2,133명인데 이전 주 1,653명에 비해서는 480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환자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아마 지난달 18일에 시작한 사적 모임 인원 완화라든지 또는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기대감으로 좀 방역이 해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지난 주말 할로윈데이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향이 나타나는 이제 이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수요일부터는 3,000명 가까운 숫자를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네. 좀 가능한 한 좀 모임이라든지 접촉을 줄여서 이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이게 위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날씨가 추워진 것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쯤 되어야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세가 확 늘어난 것이 결과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다음 주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안심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죠. 어쨌든 다음 주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위드 코로나의 전제가 어쨌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을 방지하는 거였는데 어제 이제 사망자가 24명, 10개월 만에 최대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환자 관리에 벌써 좀 위기가 온 게 아닐까, 병상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안전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사망자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어제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번 달 한 달만 78명이 사망하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1월 달에 사망률은 3%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의 누적 사망률은 0.78%입니다. 네. 그렇지만 6월 달까지 우리가 예방접종 고령층들을 접종을 하면서 사망률은 급격히 떨어져서 0.3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6월부터 어제까지의 누적 사망률은 0.4%를 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 커브가 지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방접종률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률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사망률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사망한다면 사실은 중환자실은 빕니다. 근데 사망이 많이 되면서 중환자실이 빈다면 이것은 역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루 10,000명까지 환자가 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병상은 좀... 그 70% 넘는다는 건 사실은 서울 네. 수도권에 한정된 얘기고요. 전국적으로 네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80% 이상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구나 5,000명, 10,000명 뭐 이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증가 속도. 천천히 간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고 뭐 역학조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에 아마 2,500명 수준만 간다고 해도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는 못하겠어 밀접 접촉자들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무증상 감염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억제하고 있지 못하다. 즉 유행을 억제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의 증가를 막는 것도 유행의 축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증가 속도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2,000명, 3,000명 나오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그 숫자에 일각에서는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검사를 안 하면은 숫자가 뭐 몇백 명에 불과할 수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행을 억제하지 못하죠. 가능한 한 많은 확진을 시키고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만 이 방역이 되는 것이지 네. 이 방역에 반대되는 말이죠. 실제로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다지 겁나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네. 잘 치료를 하고 초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고 위중증 가지 않고 사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시스템들이 좀 망가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제일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단계 완화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되면서 지금 우리 목표가 85% 정도의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85% 아마 상당히 시간이 네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면역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90% 이상 된다면 내년 봄중에는 아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네. 이것이 급격히 간다 그러면 피해가 커지겠죠.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요양시설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접종을 했는데도 이렇게 돌파 감염도 굉장히 높고 고령층이 사망하고 있어요. 돌파 감염이 무서운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는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했고요. 그 이후로 75세 이상은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4, 5월 중에는 접종이 완료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5개월 이후부터 많은 집단 발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접종에 의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고령층인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돌파 감염 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결책으로는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빨리 추가 접종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추가 접종. 네, 추가 3차 접종을 함으로 해서 이런 고위험층들 면역이 저하된 군에 있어서는 면역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전국 학교가 이제 23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하는데 확진자 4명 중에 1명이 1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10대들 백신 접종 괜찮을까요? 이건 또 연령별로 다를 수가 있죠. 16세, 17세인 경우에는 사실은 60% 정도 예약을 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지만 12세, 15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30%도 되지 않죠.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방접종의 이득과 이 부작용의 위험성 이것이 어느 것이 큰지 확실치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0대들에게도 지금 뭐 권유를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이 커질 수밖에 없죠. 부작용 사례만 잘 조절한다면은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한다면은 사실 심근염 위험 같은 것들을 낮출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위중증이 있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득도 많거든요. 일단은 성장기에 청소년들이 감염되었을 때 과연 후유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롱 코비드라고 그래갖고 장기적인 후유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밀접 접촉을 했을 때 이 자가격리가 아니라 능동감시로 바꿀 수 가능한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면 수업이라든지 학교 가는 데 있어도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환자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뭐 접종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점점 더 환자 수가 늘어난다면은 접종하는 이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해외 나라들을 보면 미국 같은 데에 있어서도 어린 층에 있어서 이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접종 이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에 대한 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